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가 그야말로 속절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쩔 도리 없이 덧없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을사년 2025년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 맞이도 우리가 중요합니다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주타파는 지난 1년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2024년은 정말로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울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슈를 가지고 한번 올 한 해를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네. 올해는 정말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다사다난이 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8기가 본격화됐거든요. 올해.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선 8기의 출발은 2023년이었지만 네. 그보다도 이 민선 8기가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된 게 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새로 만드는 울산 이것을 이제 제대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울산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나갔습니다. 예. 올해 들어와서 울산시가 김두겸 시장이 내세운 시정 화두가 예. 비룡성운, 만사여의 이 8글자였거든요. 좋습니다. 이게 울산시 마크를 보면은 청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룡. 올해가 여의주를. 예, 올해가 또 청룡의 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의주를 물고 힘차게 비상하는 형태. 예. 이 비룡성운이죠. 예, 예. 이게 스쳐가는 것으로 여의주를 문 울산시가 비상하듯이 시민들 모두가 하는 일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만사여의. 예, 예. 아주 좋은 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입춘방으로 좋은 말들인데 비룡승은 만사여의. 이제 김두겸 시장이 가끔 사자성어를 즐겨 쓰더라고요. 네, 뭐 사자성어 공부를 참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시정 화두의 기운을 받아서 울산시는 미래 100년, 예. 미래 100년을 여는 도시발전 역량을 높이는데 굵직굵직한 성과를 대거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보면은 보수 1색이던 울산의 정치 지형도가 지난 4월 달의 총선으로 4대2 구도로 변화가 예.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탄핵 정국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서 예. 이것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보수 정치의 텃밭이라는 기존의 구도를 깨고 예. 또 이 보수의 어떤 중심인 울산 남구의 지역들을 두고 있는 김사구 의원이 예. 굉장히 어떤 반기를 드는 모습 예. 이런 걸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제 분야에서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해졌고요. 기회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 이런 미래 발전의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예. 상당히 어떤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한 해였고요. 예. 여기에다가 철도의 강력화로 철도의 시대가 눈앞에 온 것. 그것도 다양해진 것. 예.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네. 문화적으로 보면은 무엇보다도 방구천의 안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것. 네. 거의 20여 년 동안 물고문이다 뭐다 해갖고 말 많고 탈 많았는데 이제 결실을 보았고 그것이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2025년에 네. 완전히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예, 예. 7월이면은 결말이 나니까요. 예. 이거 굉장히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오래 끌어왔던 일들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위대한 울산, 정치, 행정, 경제, 문화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시정 분야부터 한번 세밀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좀 굵직굵직한 거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부분만 한번 살펴보자면 예. 행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현장에 관한. 예,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고요. 예.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된 지 딱 60년째가 되던 2022년 7월에 취임한 김두겸 시장이 산업 수도를 더 울산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정부를 설득하고 예. 또 기업과 협력하는 대한민국 최고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 것처럼 예. 이를 실천해 나가는 작업을 해나갔거든요. 예, 예.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예. 심사에서부터 이 그린벨트 문제를 물고 늘어졌거든요. 예. 울산은
허리를 가로지르는 그린벨트, 특히 울산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린벨트, 예. 이걸 그대로 드러난 도시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걸 이제 모토로 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고요. 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특히 그린벨트를 풀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신도시를 건설해서 인구와 자금 유출을 막고 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내는 것. 예. 그걸 이제 하고자 했는데 예. 그 성과가 하나씩 도출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부의 초강력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울산이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따냈거든요. 예. 3조 5천억 원이 넘는 어떤 국비를 확보했고 역대 예. 최대였습니다. 최대. 그런 성과를 이뤄냈고요. 또 뭐 보통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1조 가까이를 또 따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성과를 보였고요. 예. 특히 투자 유치 부분에서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 5조 8천억 원, 고용이 한 4천여 명 이렇게 됐으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예, 해외도 많이 나가서 비즈니스도 했고 대통령과 장관들도 만나러 다녔고 또 불러오기도 했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지역도 다 해당되는 문제지만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는 아까 물고 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고 늘어졌던 때를 썼던 돋보이는 성과가 있었죠. 사실은 제가 물고 늘어졌다 이런 표현은 참 이 방송에서 적합한 용어는 아닌데 괜찮아요. 물고 늘어졌어요. 그린벨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랬고요. 특히 이제 지난달에 울산체육공원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 제한 구역을 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30년 만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네. 이 해제된 그린벨트는 축구장 130개를 합쳐놓은 93만 평방미터 규모거든요. 어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네. 울산체육공원 전체 면적의 60%가 넘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는 화장실 한 칸, 주차장 한 면조차 할 수가 없어. 확보할 수가 없었던 예, 울산체육공원에 2028년까지 객실 100개를 갖춘 유스호스텔, 국제 경기가 가능한 카누, 슬라름 경기장이 건립이 되고 예. 문수 야구장 관람석도 5,000석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건 김두겸 시장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요. 예.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 유치를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결정된 1995년 이후에 처음으로 예. 재구조화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김 시장 같은 경우에 울산체육공원이 울산 시내권 관문에 위치하면서도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개발이 제한된 탓에 사실상 관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 장기적인 플랜이지만 야구장 뒤편도 한 50만 평방미터 되는 규모를 예. 2차 개발지로 추가로 조성해서 예. 이걸 이제 활성화시킨다면 좀 더 체육공원이 입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심한국 시장이 그 그린벨트 해제해서 여기다 큰 축구장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 뭐 제2의 그런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울산에서 하기로 한 것은 아직도 울산을 공장만 많은 도시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미지를 좀 확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실속 없는 무늬만 박람회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사실은 그 사용 후 30년 넘게 방치됐던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태화강 국가정원을 활용한 국제정원 박람회 이런 예. 거는 뭐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 서울 난지도 잘 아시죠? 알죠. 상암구장이 있는데 예. 그쪽에 공원을 2개를 만들었거든요. 누리공원, 하늘공원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곳에 가보신 분들이 다 입을 다무질 못합니다. 네네. 이곳이 난지도 이렇게 쓰레기 변할 줄. 매립장이었다는 걸 깜짝 놀래거든요. 상전벽. 울산도 그렇게 됩니다. 예. 울산도 지금 태화강 끝자락에 있는 삼산 여천 매립장 예. 여기 한 7만 평 정도 되거든요. 예. 그곳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2028년도에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국제 정원 박람회를 쓰레기 매립장에 유치했기 때문에 더 국제적인 홍보 역할이
크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이런 특구들의 연달아 지정된 것. 예.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울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작년에 울산이 법정 문화 도시가 됐거든요. 예. 이게 법정 문화 도시가 2023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지방 분권 시대를 실현하는 4개의 퍼즐이 맞춰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원박람회는 이런 바탕으로 해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울산의 이미지를 다르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것이고요. 앞으로 울산의 이미지를 바꿔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바로 국제 정원박람회라고 보입니다. 예. 울산 시민들이 사실은 여천 삼산 매립장을 이름 많이 들었는데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태화강역이 있거든요. 태화강역 바로 뒤편입니다. 뒤편인데 한 번씩 태화강역을 지나다니실 거 아닙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다니실 때 그쪽을 한번 쳐다보시면 앞으로 몇 년 안에 태화강역과 돛질산 그리고 삼산 여천 매립장 일대가 완전히 입체적으로 개발됩니다. 그 상상을 동원해야 되는 모습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태화강역이 놓여져 있는 데를 통과하는 하늘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고가 보도가 열리는 거죠. 사람들이 고가로 걸어 다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서울역이라든지 동대구역이라든지 부산역에 가면은 역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건너 다닌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태화강역도 그렇게 생깁니다. 그게 생기면서 태화강역 광장에는 제가 단정할 수 없지만 몇 년 안에 공업탑 로터리가 평면화되면서 공업탑이 그쪽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그러면서 태화강역 광장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삼산 여천 매립장이 국가정원으로 개발되고 태화강 쪽에는 또 공연장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돛지산까지가 완전히 입체적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야말로 확 바뀌겠는데요. 삼산 여천 매립장이 과거에는 뉴스 시간에 악취가 나는 민원 때문에 애를 먹었던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매립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계속 안정화 작업을 해왔습니다. 안정화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울의 난지도가 모델이 됐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파크 골프장, 정원, 그리고 뭐 공연장, 이런 복합 문화센 공간, 이런 것들이 막 들어서는 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삼산 매립장 쪽하고, 여천 매립장 쪽하고,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연결해서 굉장히 이격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컨셉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호랑이를 그린다고 해놓고 고양이 그림이 안 되도록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결과물을 좀 잘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 교통 분야인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시가 되고 나서 첫 개편 앞두고 말들이 좀 많았는데 21일부터 해보니까 별로 큰 소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동해안 개통도 큰 이슈고요. 사실은 그 주말에 이제 시내버스가 개편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서 좀 벗어나면은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당장은 굉장히 좀 불협화음도 많이 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불편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잡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에서는 지금 주말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내버스 개편, 노선 개편 자체가 대중교통 대비 그리고 변화 이 부분을 예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183개의 노선 가운데 100개 노선을 개편하고 22개 노선을 신설한 것인데 이번 노선 개편이 바로 철도 노선, 태화강역에 들어오는 철도, KTX 이연과 ITX 마음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울산의 미래 대중교통에 대한 대비라고
봐주면 되고요. 예. 특히 뭐 순환버스라든지 다람쥐 노선 신설 같은 것들은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게 네.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불협화음을 재빠르게 대처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완화시키는 작업,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몇 번이고, 예.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 내리는지, 이게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철도인데요. 철도. 철도는, 큰 변화죠. 예, 철도는 그야말로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철도 104년의 역사를 가진 울산이 완전히 바뀝니다. 100년 넘었네요. 104년 됐어요. 1921년 예. 10월에 경동선 철도가 울산 성남동에서 첫 기적을 올렸습니다. 어허. 그 이후에 지금 104년 됐거든요. 이 104년 만에 울산의 철도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예. 특히 중앙선을 타고 내려오는 청량리로부터 내려오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그리고 단절됐던 포항에서 삼척까지 단절됐던 동해안 노선이 연결돼 가지고 강릉에서부터 부천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새로 열리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강릉까지, 청량리까지 이쪽으로 가는 노선이 이제 완전히 새로 생겼으니까 산전벽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내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철도 편수가 좀 작고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2026년, 2027년이 되면은 예. 편수도 늘어나고 신호체계, 노선 안정화되면서 속도도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철도의 시대가 울산에도 곧 온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더해서 지금은 태화강역에서만 이제 스탑을 하는데 우리 주변 역들 같이 이제 또 정차역이 좀 늘어나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제 이쪽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긴 하겠지만은 그쪽에서 울산 쪽으로, 부산 쪽으로 오는 사람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대가 참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수도권 사람들이 네. 부산 쪽으로 내려오는 경부선만 타고 내려오던 이 관광을 탈피해 가지고 네. 강릉 갔다가 정롱진 가서 해보고 동해안 쭉 따라서 내려오면서 삼척, 동해, 삼척, 포항 들렸다가 울산 와가지고 예. 울산 또 새로운 면모를 또 보고 예. 부산 간다 이런 코스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어떤 관광, 내륙 관광도 컨셉 자체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예, 울산 들러만 가지 마시고 울산에 자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정치 분야 얘기를 좀 해보죠. 할 얘기 많은데. 뭐 아시다시피 22대 국회 울산 지역 정치판 이거는 3당 3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울산이 이제 그동안에 보수 텃밭 예. 왔는데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달 총선에서 4명, 예.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김상우. 예. 그 야당이 2석을 차지했거든요. 네. 북구와 동구에서. 예. 그러니까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북구에서 윤종호 이렇게 예. 한 석씩 차지하면서 4대2가 됐거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남 지역 도시 가운데 작지만 이렇게 좀 골고루 분포된 것은 울산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예. 정치가 좀 다양화됐다. 네. 특히 민주당, 진보당이 거대 범야권의 2명의 생활, 이건 지역 정치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특히 지금 탄핵 정국을 맞아서는 네. 3대3 구도로 가거든요. 이게 여당 안에서 야당이 한 명 나와가지고 지금 3대3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까? 상당히 울산의 어떤 지형이, 정치 예. 지형이 좀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4명 역시 그동안에 좀 보면은 국민의힘 안에는 거의 한 목소리였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는 한 목소리가 아니다. 어째 보면 뭐 2대2의 목소리, 아니면 3대1의 목소리로 변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정치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울산의 정치 지형 변화 이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온유월 메뚜기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것처럼 울산의 정치 향방이 참 어디로 튈지 예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부터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울산에서 배출된 야권 2석은 노동계의 심장부인 동구, 네. 북구
이 두 곳에서 나왔다는 부분, 이게 이제 적지 않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북구하고 동구에서 야권 성향의 의원들이 배출됐다. 예. 특히 윤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당선해서 북구에서는 연속적으로 예. 야권이 계속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 북구는 이른바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야권 표밭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태선 의원 같은 경우에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선이라는 의미의 상징성을 가지거든요. 예. 특히 40대의 정치인이 새로운 정치 신인을 탄생시켰다. 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특히 당선되자마자 당대표의 측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산의 정치, 야권 정치의 어떤 위상이 좀 올라갔다. 이런 예.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12월 들어서 터진 정치내관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면서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만 울산 시민들의 정치 성향도 상당한 변화가 있고 예상되는데 여당 적극 지지층에서 험한 말들이 요즘 막 튀어나오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예, 좀 불안불안합니다만. 흔히 그 보수 대결집, 예. 울산에서 가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게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사실은 내석을 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 12월 현재의 울산 표심은 예.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그렇고요. 예. 여러 가지 좀 보수의 위기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보수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울산의 경우에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치의 판세가 좀 변하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현장에서 느낍니다. 네.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예. 울산의 정치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민심을 빨리빨리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게 문제고요. 특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정치판의 구도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좋은 변화로 말이죠. 울산의 김기현 의원,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 물망에도 오르고 하더니 다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전 대표가 예. 대표직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시간도 아니고요. 지금 또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좀 그렇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치를 하는 쪽으로 좀 노선을 선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팔이 안 오르고 보니까 말이죠. 자, 문화 분야로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 지정 절차에 들어가죠. 그 얘기 좀 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 반구대 암각화 경우에 정확한 이름은 반구천의 암각화인데 그러니까 올해 이 세계유산 등재 작업, 현장 실사도 있었고 다 했거든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네. 이제 2025년이 되면 7월 달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거는 반구대 암각화가 2025년 7월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이 지정이 되는 순간 예. 울산이라는 도시의 어떤 위상이 2024년과 2025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가 되거든요. 네, 네. 물론 우리나라에 뭐 경주도 있고 안동도 있고 산양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문화유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반구대 암각화는 좀 다릅니다. 네. 이건 인류의 첫 발자국, 인류 이동의 정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의 급으로 따지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울산의 위상을 다르게 만들어줄 네. 어떤 문화적인 이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반구대 암각화,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정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울산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중심으로 선사문화권역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세계인들이 울산을 찾아오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반구천의 암각화 책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애정을 갖고서 힘을 주셨습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이슈들을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 해 동안 시청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모범생처럼 성실하게 준비를 해오신 울산메일 김진영 이사님 진심을 담아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